토익 RC의 예술 아트토익 박지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액추얼 테스트 세 번째 제3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액추얼 테스트 이거 순서대로 지금 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순서대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찍은 강좌인 액추얼 테스트 01 요거 먼저 보고 따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문제 다 풀고 오시는 거 아시죠? 도움이 됩니다. 153번부터 15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거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샘스 피자에 대해서 infer,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A고요. 이 업체는 5년 정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업체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 선택지가 답이 굉장히 잘 되는데 무조건 답이 되는 건 아니고 근거를 찾아봅시다. 근거를 찾아보니까 제목 바로 밑에 5주년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뭐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에겐 단순한 문제고 뭐 이렇게 재고의 여지조차 없는 그런 문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 잘하시는 분일수록 사실은 쉬운 문제는 더 빨리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쉬운 문제를 오랜 시간 걸려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쉬운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보니까 애초에 본문을 읽을 때 5주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거 문제로 나오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몇 년 되었다.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57번부터 158번 지문입니다. 영수증이 나와 있네요. 자, 영수증 같은 계산서류의 글에서 제가 뭘 잘 보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라? 네, 그렇습니다. 자, 영수증 같은 지문에서는요, 여러분께서 그 영수증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 같은 것들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 보통 고객의 이름일 텐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볼게요. 157번 문제입니다. 케어링 핸즈가 어떤 종류의 이제 업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업체입니까? 자, 이거 알려면요.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이 계산서 상에서 어떤 물건이 지금 판매가 되었는가 또는 앞으로 선적이 될 건가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봤더니 아이템 속에 첫 번째로 포켓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책이 나오니까 아, 이거 서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서점을 덜컥 고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잘 보세요. 자, 그 밑에 가보니까 밴디지도 있죠. 밴디지가 뭐예요? 붕대 같은 거고 오인먼트가 그렇죠? 연고고요. 필이 알약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판매하는 곳은 어디죠? 예, 약국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화를 내는 학생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약국에서 책 파는 거 아닌데요? 내가 봤을 때 책을 판 적이 없었는데 약국에서는 약국에 책 파는 거 못 봤는데. 자, 여러분 그 실제 시험을 치시면 논란 문제라고 있는 거 아세요? 예, 논란 문제라는 것은 그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쳤을 때 근거가 좀 애매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이게 의견이 분분한 문제를 논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논란 문제라는 것들 중에 실제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문제도 가끔씩 존재를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논란 문제들은 그렇죠. 문화적인 차이를 갖다가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국에서는 책을 안 팔죠. 그런데 미국 약국 가보셨어요? 책 팔아요. 자, 미국 약국은 뭐 규모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보다는 굉장히 큰 느낌이고요. 심지어는 마트에서 이렇게 카트 같은 거 끌고 다녀요. 대단하죠? 자, 어쨌든 그 마트 안에 마트래. 그 약국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책이 아무 책이나 있는 건 아니고요. 약에 관계된 책이라든지 건강 관련된 책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자, 지금 책 제목을 보시면 All About First Aid, 다시 말해서 구급 처치와 관계된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충분히 약국에서 팔 수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Pharmacy가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다음 158번 문제입니다. 158번 문제는 정답은 D번이에요. 자, D번 답이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계산서 같은 글에서 제가 여러분께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할인이 된 항목이 있는지를 꼭 먼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인이 된 게 있나요? 있죠? 2불 할인이 되었어요. 자, 할인이 되었을 때 왜 할인이 된다? 할인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할인의 이유가 뭐죠? frequent buyer discount.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단골이라서 할인을 해줬다. 자, frequent buyer 또는 frequent buyers discount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게 단골이라서 할인을 해줬다는 얘기고, 이게 시험에 실제로 굉장히 할인의 이유로 잘 나오는 애예요. 자, 근데 단골이라는 말을 frequent buyer만 쓰는 건 아니고요. regular customer라든지 loyal customer, repeat customer 이런 표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regular customers discount라고 하면 단골이라서 할인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잘 나오는 문제라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단골이니까 자주 구매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 159번에서부터 16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59번부터 161번에서 161번 문제는 자, 지금 호텔 콩코드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이 되었는가를 찾으라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C번이 되겠고요. 자, C번의 이러한 형태, 지점이 한 군데 이상 있다. 이러한 형태를 저는 이제 복수의 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토익에서 뭐 거의 그 한 해 걸러 한 해 정도 나오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문의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고객한테 지금 뭔가 잘못을 했죠. 그래서 사과의 의미로서 200불 certificate이 상품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을 갖다가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certificate은요, 사용을 할 수가 있죠. at any branch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자, any 다음에 여러분 복수명사 옵니까? 단수명사 옵니까? 둘 다 와요. 가끔씩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둘 다 와요. 자, 지금 그런데 branch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죠? 그럼 지점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단수라고 해서 꼭 단수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긍정문에서 any를 사용을 하면 이건 어떤 뭐뭐라도라는 의미가 되고,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신다면 결국 호텔 콩코드의 어떤 브랜치에서라도 이 서티피케이트 쿠폰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호텔은 지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근거를 잡아서 정답을 C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런 거를 갖다가 전에 본 적이 없으면 생각을 오래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는 생각 오래 하지 않고 그런 내용 나오면 바로 답으로 골라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자, 다음 176번부터 180번 지문입니다. 자, 아티클인데요. 179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179번 문제는 이제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조스투라는 어떤 뭐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주로 어디서 생산이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전부 도시 이름이 있는데, 자, 이 도시 이름은 당연히 본문에 나올 것이고요. 자, 본문에서 이 도시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답을 빨리 찾아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조스투에 대한 언급이 사실 글 위쪽에는 없고요. 제일 마지막 문단에 딱 한 번 나와요. 자, 나오네요. 조스투. 자, 조스투가 뭡니까? 네, 자동차인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최신 모델이 되는 거죠. 아직 나오진 않았고 곧 출시될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어디서 생산하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도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 새롭게 지어지는 공장에서 만들 거다 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건 이 새로운 공장이 결국 어디에 있을 거냐 이겠죠. 왜냐하면 조스투가 주로 어디서 생산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근데 마지막 문단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없어요. 자, 이것을 사실은 어디서 찾으셨어야만 할까요?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근거가 그 글의 어떤 지역적으로 한 부분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근거는 글의 초반부에 있었었죠. 자, 초반부에 공장 새로 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공장은 어디에 들어서요? 자, 베이징, 그렇죠? 지을 거다가 아니고 이미 다 지었어요. 짓는 게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베이징에 있다. 자, 그래서 조스투는 결국 어디서 생산이 될 거다? 베이징에서 주로 생산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으로 18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번 문제는 TV 커머셜, 자, TV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TV 광고에 대해서 일단 B번 famous actress가 나오고, 벨지움 벨기에죠. 벨기에에서 이제 TV 커머셜 광고를 보여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죠. 자, 광고에 대해서는 글 전체 중에 제일 마지막 문단에만 나오는데, 광고가 모델을 누구로 쓰고 있어요? 벨기에 유명인인 미스터 뭐 F라고 시작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필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그냥 벨지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쪽 나라 사람이라는 거지 방송을 실제로 벨기에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거 중국에서 차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미스터니까 여자 배우도 아니겠고요. 자, 그래서 이걸 답으로 골라주시면 곤란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을 조금 더 봤더니 이 그 광고가 언제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스트가 이제 일단 발행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조스트가 발매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나오겠다, 발매가 될 때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발매가 될 때가 언제라고 나옵니까? 그 같은 분단에 악토버 10월 달에 이제 발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답을 확실하게 잡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A번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에서는 지금 약 2달 뒤에 이제 이게 TV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2달이라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10월이라는 거밖에 우리가 모르는데. 네. 자, 기사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 글에 어디에? 초반에 기사 언제 작성했는지 나와요. 자, 지금 보이시죠? 오거스트 7, 8월 7일 날 이 기사를 작성을 한 거예요. 이 기사를 이제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8월 달을 기준으로 2달 뒤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10월 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뭘로 고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A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179번과 180번은 어떤 면에 있어서 되게 유사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유사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험에서요. 여러분 RC 혹시 그래프 성적표 그래프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보셨을 텐데 RC 그래프 5개 중에 밑에 2개는 뭐예요? 아래쪽에 2개는 그래마랑 보캐블러리죠. 자, RC 그래프 그 중간쯤에 딱 3번째 있는 항목 평가 항목이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네. 자, 3번째 있는 평가 항목은 파트 6를 기준으로 파트 6에서 보통은 파트 5나 한 문장밖에 안 주어지잖아요. 자, 거기에서 그 문장만 보면 풀리는 문제인 건데 파트 6는 그 한 문장이 아니고 앞뒷 문맥을 갖다가 참고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시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휘 문제라든지 한 문장만 보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문맥을 좀 참고해야 되는 문제. 자, 그런 문제를 틀리면 거기 그래프가 깎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뭐 오늘도 보게 될 텐데 그 연계 지문 있죠? 연계 지문의 연계 문제라는 거 있죠. 첫 번째 지문하고 두 번째 지문하고 조합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 연계 문제도 틀리면 세 번째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깎입니다. 자, 그런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어쨌든 지문을 볼 때 한 문장만 보면 해결되는 문제 말고 글의 여러 문장을 통합적으로 봐야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싱글 패시지라고 하더라도 본문의 근거가 분산되어 있는 유형들은 세 번째 그래프에 뭔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유형 문제예요. 179번 문제도 그렇고 180번 문제도 그렇고.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잘 푸시면, 그리고 이런 문제를 좀 예측만 하고 계시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푸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전체 지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었던 건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었어요. 자, 이걸 연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애초에 여러분이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부터 그 연결되는 고리 같은 거에 표시를 하면서 읽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보통 그 연결되는 고리라는 게 뭘까요? 네. 자, 아까 우리가 봤었다시피 날짜하고 이런 장소 같은 정보들이에요. 다시. 자, 여러분, 근거가 분산된 유형들은 처음부터 분산되었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첫 번째 문제보다는 마지막 문제로 잘 나오는데, 자, 마지막이나 뭐 이후의 문제로 잘 나오는데, 자, 이게 첫 번째 문단, 주로 글의 초반부에 있는 어떤 정보를 참고해야 된다? 시간이나 장소나 인물이나 단체나 소속명 같은 걸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서 보시면 여러분이 빨리 답을 얻어내실 수가. 자, 이제 181번에서부터 185번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181번부터 185번 지문에서 185번 문제입니다. 185번 문제 보니까 미스터 파이페에 대해서 서제스트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미스터 파이페에 대해서 서제스트 하는 거. 근데 파이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람 이름을 갖다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편지 같은 경우에 이메일에 수신인 발신인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편지나 이메일에. 그리고 양식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계산서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뭐 기입해 넣는 애플리케이션 양식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미리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 사람을 가지고 문제를 낼 거니까. 자, 지금 두 번째 지문에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자, 이걸 못 찾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으셔야 되죠.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 윗부분에 보면 Welcome Chris Pfeiffer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 사이트가 지금 뭐 하는 사이트예요? 티켓 예매하는 사이트 같은데 거기에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티켓을 예매할 고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문이 약간 독특한데 약간 계산서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뭐 잘 본다 그랬죠? 할인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따져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인된 거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제가 뭐 찾으라 그랬어요? 할인의 이유, 할인의 조건 같은 걸 찾아라. 특별히 연계 지문에서는요, 이 할인의 조건이 당연히 첫 번째 지문에 주어지고 두 번째 지문에서 이제 할인 받았다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라는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좀 풀어보신 분들은 쉽게 첫 번째 지문부터 그런 정보를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문에 그런 정보가 어디 있었나요? 그래,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Special Discount Offer. 특별 할인이 누구한테 제공돼요? CCPA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공이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한 단계 제가 더 꼬아놓은 게 CCPA가 뭔지를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없도록 해놨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단락이죠. 자, 거기에 보니까 CCPA가 뭐예요? 무슨 학교구나. 예술학교구나. 결국은 거기 다니는 사람들한테 할인을 해준다는 건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할인을 해준다라는 것이고 196번부터 200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199번 문제입니다. 미스 샌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언급된 바가 없는 문제를 찾는 거예요. 언급된 바가 없는 내용을. 자, 그런데 미스 샌드가 첫 번째 지문에도 나오고 두 번째 지문에도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 자체를 봤을 때는 첫 번째 지문을 봐야 될지 두 번째 지문을 봐야 될지 바로 판단이 안 설 수 있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난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난문제가 어떤 문제죠? 예, 난문제는요, 본문에서 사실 언급되지 않은 것 하나를 찾는 건데, 자,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인 방식은 본문에 아예 그 언급이 안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걔는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본문에 언급된 사항을 세 개를 찾아서 선택지에서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거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좀 여러 번 봐야 된다. 선택지도 길고 본문도 여러 군데서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죠. 지금 사실은 이 문제를 고른 이유가 난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연계 문제예요. 처음부터 연계 문제란 걸 알 수 있지는 않는데 난문제가 연계 문제가 됐을 때 패턴을 제가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자, 난문제가 연계 문제가 됐을 때는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의 이 true한 근거, 다시 말해서 본문에 언급된 바가 흩어져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199번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true한 근거가 첫 번째 지문에 한 개,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 두 개, 이렇게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첫 번째 지문에 두 개, 두 번째 지문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볼 때 제가 한 방에 다 읽지 말자 그랬어요. 본문을 읽을 때도 한 방에 다 읽지 말고 어떻게 보자? 자,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고 첫 번째 지문에 첫 번째 단락만 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 그랬죠. 자, 그렇게 안 풀리면 두 번째 문제. 자, 그렇게 두 문제가 안 풀리면 첫 번째 지문에 두 번째 단락. 다시요. 한 문제 안 풀리면 그 다음 문제, 두 문제 안 풀리면 그 다음 문단, 이런 식으로 본문을 좀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9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에 196번부터 198번 문제를 보고 난 뒤에 뭐 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읽고 난 뒤에 199번으로 넘어왔을 거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정도 지났으면 첫 번째 지문은 읽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199번을 볼 때는 우리는 아직 두 번째 지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지문에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199번 문제를 접할 거라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접했을 때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첫 번째 지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 이 사람이 무슨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서비스가 그, 그 핸드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강의가 지금 보면 푸드 앤 뉴트리션 코र्스, 다시 말해서 뭐 영양과 관계된 거, 음식과 관계된 그런 코스와, 그리고 워크아웃이니까 운동, 집에서 운동하는 코스, 그런 걸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첫 번째 지문만 읽고도 뭐가 답이 아님을 알아요. 본문에 있었던 내용, 그렇죠. A, B는 있었던 내용이니까 제거해 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죠. 첫 번째 지문을 다 읽었고, 자, 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A, B를 제꼈는데 여전히 CD가 남아있다라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무슨 문제가 됩니까? 네, 그때서야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 연계 문제구나. 특히 남 문제인데 연계구나. 그러면 정답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하나 더 소거할 트루한 근거가 두 번째 지문에 하나는 더 있어야 되겠죠. CD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지문에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까? 그쵸. 정답은 여기 C번인데 D가 본문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문 넘어가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자, 이 사람이 첫 번째 지문에서, 이 고객이 첫 번째 지문에서 쿠폰 쓰려고 했는데 쿠폰이 사용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 이 업체 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첫 구매 고객에게 할인 쿠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서비스 자체를 처음 이용해 보시는 분한테 드리는 서비스지, 이 앱으로 된 거, 다시 말해서 이게 모바일 폰에서 강의를 볼 수 있는 그 앱을 갖다가 처음 쓰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 너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고객은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모바일 앱은 처음 써볼지 몰라도 적어도 이 회사, 이 콜스 온라인의 서비스는 예전부터 써왔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껴지면 결국 정답은, 그렇죠, 나머지 하나 남은 C가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지문을 갖다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199번 같은 경우에 전략이 없이 접근을 하시면 첫 번째 지문 읽다가 두 번째 지문 읽다가 결국은 뭐에 의존해서 풀게 됩니까? 지문을 길게 읽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잘 풀 것이고 기억력이 좀 나쁜 사람은 못 푼다라는 거죠. 근데 지문을 짧게 짧게 읽어서 지금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가시면 어떤 것이 가능해지죠? 기억력이 좀 없어도 커버가 됩니다. 왜? 최대한 방금 전에 읽은 얘기에서 제껴내고 안 되면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거나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파트 7을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무료 강의로 제가 전달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자,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익 RC의 예술 아트 토익 박지영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